안녕하십니까. 송선정입니다. 저번 챕터에서는 조금 외우실 게 많으셨죠. 근데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외우는 것보다 조금 더 내용 자체가 더 와닿을 수 있는, 내 눈이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가까운 데가 잘 안 보였던 거구나. 이제 이 굴절 이상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눈의 굴절 이상이에요. 굴절 이상. 그러니까 굴절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비정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비정시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정시가 무엇인지 먼저 아셔야 되겠죠. 그죠? 정시라고 하면 정상적인 시력을 갖는 눈인 것이고, 정상적인 시력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 시력 1.0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이 조건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 경우 비정시가 발생을 할 텐데 어떤 형태로 이 비정시가 발생하는가. 비정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근시나 원시나 난시나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발생을 하고 또 어떻게 이런 비정신을 교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시인데요. 정시, 지금 이제 정시랑 비정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 정시, 비정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멀리 이렇게 바라봤었을 때에서의 망막에 결상되는 상의 형태, 를 가지고 상의 질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을 보는 거 아니고요. 멀리 본 이 상태, 즉 수정체가 원래 굴절력만 딱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수정체 원래 굴절력이 몇 디옵터라고 말씀드렸죠? 19디옵터. 근데 가까운 곳을 볼 때 얘가 이제 유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수정체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딱 19디옵터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망막에 결상되는 상이 어떤 형태를 맺히는가를 가지고 정시냐 비정시냐를 갖다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즉 수정체가 19디옵터만 딱 가지고 있는 상태, 즉 조절이 되지 않는 이 상태를 정적 굴절 상태라고 해요. 조절되지 않는 무조절 상태, 조절 휴지 상태, 조절하지 않은 상태. 이 상태에서 망막에 결상되는 상의 그 형태를 가지고 정시냐, 비정시냐, 비정시 중에서도 근시냐, 원시냐, 난시냐를 구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제 조건 자체가 정적 굴절 상태에서 평행 강산석이 쭉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이 눈에서 이제 굴절하게 될 텐데 굴절을 해서 망막에 어떤 형태로 결상이 되느냐. 그러면 정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선명한 상으로 이제 인지가 되잖아요. 즉 망막에 아주 선의한 초점으로 이렇게 결상이 될 때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시를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정적 굴절 상태, 무조절 상태, 조절 휴지 상태, 수정체가 딱 자기의 원래 19디옵터만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평행 강선석이 쭉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 안광학계에서 대표적인 렌즈가 각막과 수정체였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굴절을 할 텐데 굴절한 후에 어디에 딱 결상이 되느냐? 망막 중심화, 망막에 딱 이렇게 초점을 맺게 되는 이 눈을 정시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수정체는 원래의 19디옵터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적 굴절 상태 쭉 들어와가지고 딱 굴절해가지고 망막에 이렇게 초점을 맺게 되면은 아주 선명하게 잘 볼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시력 1.0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비정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정적 굴절 상태, 무조절 상태, 조절 휴지 상태에서 이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 우리 눈도 하나의 이제 광학계잖아요. 렌즈계잖아요. 이 렌즈계를 통과해가지고 렌즈를 통과해서 초점을 맺게 될 텐데 이 초점의 위치가 망막과 일치하는 눈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똑같은 말인데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르게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원점이 눈앞 무한대에 있다. 일단 먼저 원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원점이라고 하면은 이것 역시 정적 굴절 상태에서, 조절 휴지 상태에서, 무조절 상태에서 망막에 선명한 상을 맺을 수 있는 물체의 위치예요. 물체의 위치. 근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멀리 봤었을 때, 사실 이 멀리 봤었을 때 그 기준은 눈앞 5m, 6m 정도 그 거리를 의미를 하거든요. 멀리 봤었을 때 정시 같은 경우에 잘 보이잖아요. 즉 잘 보인다는 것은,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은 망막에 딱 결상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의 원점은 눈앞 무한대인 거예요. 눈앞 무한대. 눈앞 5m 이상, 뭐 5m, 6m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점이 눈앞 무한대인 눈 했었을 때 이제 정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이 정적 구절 상태라든지 무조절 상태, 조절 휴지 상태,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것의 정의에 대해서 꼭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때도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다른 것들을 이제 좀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십니다. 자,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도 잘 이제 기억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정적 굴절 상태에서 망막의 선명상을 맺게 하는 물체의 위치. 물체의 위치.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에 멀리 봤었을 때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물체가 멀리 있을 때, 무한대에 있을 때 망막에 선명한 상을 맺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물체의 위치를 물어본 거니까 정시의 원점 같은 경우에는 눈앞 무한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이제 정시의 어떤 정의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제 표현에 대해서 이것들이 모두 다 정시를 설명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 그러면 이 정시를 기준으로 해서 비정시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정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근시, 그리고 원시, 그리고 난시가 있죠. 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고로 이제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근시안이 대부분이고, 서양인들은 원시안이 또 많아요. 이건 약간 인종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또 이렇게 근시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특히 이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근시 정도가 너무 급격하게 지금 고도 근시로 이행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제 뭐 특히 동양 그리고 아시아인들 같은 경우 근시가 원래도 이제 빈도적으로도 많지만,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더 근시의 어떤 유발 진행 상황이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다른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렸는데, 근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시는 어떤 눈이 근시인가요? 일단 근시 같은 경우에 많이 접해 보셨고, 들어도 보셨고, 느껴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시는 첫 번째 증상이 멀리가 잘 안 보인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까이 오면 좀 잘 보인다. 일단 멀리가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죠? 이 근시 왜 발생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근시를 한번 정의를 해보게 되면요, 전제 조건은 동일합니다. 멀리 봤었을 때 정적 굴절 상태에서, 조절 휴지 상태에서, 무조절 상태에서 흐리게 보이잖아요. 왜? 망막의 결상이, 선명한 상으로 결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정적 굴절 상태에서 무한 원방에 있는 이 평행강선석이 쭉 들어왔는데, 눈에서 이 안광학계에서 굴절을 했어요. 굴절을 했는데 근시안 같은 경우에는 망막에 초점을 맺지 못하고 망막보다 앞쪽에 이렇게 결상되는 눈을 근시라고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망막에는요 흐림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망막을 기준으로 망막 앞쪽에 결상이 되는 그러한 형태의 눈을 근시라고 한다. 그래서 망막에는 흐림상이 발생하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즉 근시도가 심하다라고 하면은 더 앞쪽에 이렇게 초점이 맺어지고 망막에는 더 큰 흐림상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원인은 뒤에도 살펴보시겠지만 안축장, 안구의 크기에 따라서 발생이 되기도 하고 혹은 실제 굴절력을 담당하고 있는 각막과 수정체의 굴절력 값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기도 하고 크게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이렇게 망막보다 앞쪽에 이렇게 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원인이 어쨌든 간에 근시라함은 망막보다 앞쪽에 이렇게 결상이 되는 눈, 결과적으로 망막에는 흐림상이 이렇게 생기는 눈을 갖다가 근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정적 굴절 상태에서 무조절 상태에서 조절 휴지 상태에서 똑같이 평행 강선속이 안광학계에서 굴절을 했어요. 굴절을 했는데 망막에 초점을 맺지 못하고 어떻게 망막 앞쪽에, 그쵸? 망막 기준으로 해서 망막 앞에 상점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망막에는 흐림상이 발생하게 되는 눈을 근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전제 조건은 같아요. 정적 굴절 상태에서 무조절 상태에서 조절 휴지 상태에서 동일하고요. 렌즈계를 통과했죠. 렌즈계를 통과해서 초점을 맺게 될 텐데 그 초점의 위치가 어디예요? 망막 위에 있지 않아요. 망막 앞쪽에 그 초점이 있는 그러한 눈을 갖다가 근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점은 어딜까요? 원점. 자, 먼저 원점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원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점은 정적 굴절 상태에서 망막의 선명상을 맺는 물체의 위치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시 같은 경우에는 멀리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느 정도 가까이 오면 잘 보이죠. 가까이 왔었을 때 잘 보인다는 것은 이 가까운 물체는 망막에 결상이 됐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예요. 망막에 선명한 상을 맺는 물체의 위치잖아요. 그러면 근시의 원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눈앞 유한거리. 무한대는 안 되고 눈앞 근시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정도에서 이제 잘 보이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와야지 잘 보이는 거고 근시 정도가 엄청 심하면은 이렇게 아주 가까이 와야 잘 보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근시인 경우에는 그 근시 정도에 따라 근시의 어떤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눈앞 어떤 가까운 거리에 이 물체가 있어야지만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근시안의 원점이라고 하면 눈앞 유한거리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눈앞 유한거리. 자, 그러면 이런 근시를 교정을 한다. 즉 교정한다는 의미는 잘 보이게끔 시력이 잘 나오게끔 교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렌즈를 이용을 해서 안경 렌즈든 컨택트 렌즈든 어쨌든 다른 어떤 시력 보정 연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잘 보이게끔 도와준다는 게 이제 교정인데 시력 교정인데 잘 보이게끔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상점을 뒤로 밀어야 되겠죠. 망막까지 망막에 딱 망막으로 상점을 갖다가 밀어줄 수 있는 굴절력 값을 갖다가 눈 앞에다가 착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쪽으로 상점이 이동을 해서 선명한 상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렌즈에 있어서 플러스 렌즈도 있고 마이너스 렌즈도 있는데 플러스 렌즈 같은 경우에는 수렴하잖아요. 더 수렴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렌즈 같은 경우에는 발산을 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렌즈가 필요할까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굴절을 했잖아요. 여기 가서 초점을 맺으면 되는데 굴절을 너무 많이 크게 했기 때문에 망막보다 앞쪽에 결상이 됐으니까 이 필요 이상으로 굴절된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발산 렌즈를 갖다가 눈앞에 넣어주면 되겠죠. 즉 오목 렌즈를 갖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망막으로 상점 자체가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시안 같은 경우에 교정을 할 때는 마이너스 렌즈를 이용해서 오목 렌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교정을 하는 겁니다. 그 근시 정도에 따라서 딱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상점을 망막까지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굴절력만큼을 갖다가 이렇게 눈앞에다가 이렇게 씌워주게 되면은
망막으로 상점이 이동이 돼서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근시의 교정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원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원시. 자, 원시도 동일하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안이란 어떤 눈일까? 원시도 이제 멀리 봤었을 때 정적 굴절 상태에서 조절 휴지 상태에서 무조절 상태에서 수정차 전혀 조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평행 강선속이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안 광학계에서 굴절을 했어요. 근데 굴절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얘는 쭉 뒤로 밀려나가지고 망막을 기준으로 해서 망막 뒤에 결상이 되는 눈을 바로 원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르죠, 근시랑. 근시랑 다르게 이 상점 자체가 망막 기준으로 망막 뒤쪽에 결상되는 눈을 원시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망막 뒤에 상점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망막에는요, 상을 인지하는 이 망막에는 흐림상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역시나 원시 정도가 심하면 쭉 더 이렇게 밀려나다 보니까 흐림상이 더 크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눈이 원시다. 자, 또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적 굴절 상태, 무조절 상태, 조절 휴지 상태에서 상측 초점의 위치가 망막 위에 있지 않다. 초점이 지금 망막 위에 있지 않잖아요. 망막 기준으로 뒤에 있네요. 그죠? 요렇게도 표현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고. 자, 그 다음에 원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원점이라고 했었을 때는 정적 굴절 상태에서 망막에 선명상을 맺는 물체의 위치인데 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점을 눈 뒤 유황거리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사실 물체가 눈 뒤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정시를 기준으로 근시와 원시의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근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원시는 그냥 반대적으로 그냥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시의 원점이라고 하면 눈 뒤 유황거리에 있다. 이렇게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실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원시는 어떻게 교정을 할 수 있을까요? 망막적으로 상점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렌즈가 필요할까요? 자, 이 원시 같은 경우엔 쭉 밀려가지고 망막 뒤에 상점이 맺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더 앞쪽으로 망막 쪽으로 당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굴절 값이 더 필요로 하겠죠. 굴절이 덜 돼서 쭉 밀린 거니까 조금 더 굴절력을 더 보완을 해서 더 수렴을 해서 망막 쪽으로 딱 결상이 될 수 있게끔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족한 부분에 굴절력 값을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렌즈, 볼록 렌즈의 굴절력을 가지고 이 볼록 렌즈를 가지고 교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눈이 이제 원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정시에 있어서 저희가 근시랑 원시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난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난시 같은 경우는 조금 나중에 교정하는 원리도 그렇고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단순하게 근시나 원시는 이제 망막 기준으로 상점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지만 이 근시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느냐, 원시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느냐지만, 난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보다는 일단은 굴절력 값이, 이제 각 경선마다 굴절력 값이 다르기 때문에 빛이 들어왔었을 때 꺾임 정도가 한 눈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꺾여가지고 맺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에서는 망막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방향에서 망막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점으로 결상이 되지 않고 분리가 돼서 선의 형태로 이제 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시를 가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건 단순하게 가까이가 안 보여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거리에서 다 겹쳐져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난시를 가진 사람이 보게 되는 이제 어떤 이제 보는
그 시야 부분이죠. 이게 또 방향별로 얼마만큼의 굴절력 값을 달리 가지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휘어져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날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마다의 어떤 이제 선명도의 어떤 그런 이제 그 기준은 아닙니다. 모든 거리에서 다 이렇게 겹쳐져 보이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눈이 굉장히 좀 피로할 수 있는 그런 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난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느냐면, 자, 안각의 굴절면이 구면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안광학계라고 하면은 이제 각막이랑 수정체가 대표적인 렌즈계가 될 텐데, 여기는 하나의 이제 그 곡률 값을 가지는 구면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가정할 수가 있어요. 조금 깊게 들어가면 완전한 구면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들어왔었을 때 한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곡면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져 있는 거죠. 곡률 반경값이 수평이랑 수직이 다른 거죠. 물론 수평 수직이 아니라 사선 방향으로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방향별의 어떤 곡률 반경값이 달라가지고 들어왔었을 때 꺾임 정도가 그 방향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점이 아니라 선의 형태로 결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굴절력 값이 좀 큰 쪽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그래서 초점이 아니라 앞쪽이라서 전초선으로 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상대적으로 굴절력 값이 적은 경우에는 뒤쪽에 결상이 되는데, 후초점 아니고 후초선으로 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경선마다의 굴절력 값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굴절력만큼 한쪽 방향 비교적 굴절력 값이 뭐 큰 방향에서는 굴절했었을 때 좀 더 앞쪽에, 굴절력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그 경선 방향에서 굴절한 경우에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뒤쪽에 이렇게 결상이 되면서 점으로 맺히지 않고 선의 형태로, 그래서 전초선과 후초선 그 사이에 채소착란원이라고 하는 이 채소착란원의 어떤 형태로 이렇게 맺어지는 눈을 갖다가 난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난시라고 하면 안광학계 굴절면이 구면이 아니다. 그래서 외계 한 점에서 나온 강선이 안저에서 한 점으로 결상되지 않고 전초선과 후초선 그 사이에 채소착란원이라고 하는, 요건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결상이 되는 경선마다의 그 굴절력 값이 다른 눈을 갖다가 난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눈을 교정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될까요? 아까는 근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시의 굴절력 값을 58.64디옵터라고 했었잖아요. 이걸 갖다가 대략 59디옵터라고 가정을 하면 근시는 굴절력 값이 이거보다 큰 경우에 근시안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60이나 61디옵터 이렇게 되면 근시겠죠. 그쵸? 자, 그러면 교정을 할 때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59디옵터가 될 수 있게끔 마이너스 2디옵터의 안경 렌즈, 컨택트 렌즈를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59디옵터로 만들어지니까 교정이 되는 거예요. 정시화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원시 같은 경우에는 굴절력 값이 좀 부족해서 망막을 기준으로 쭉 밀려가지고 망막 뒤쪽에 결상된 눈의 형태가 원시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시가 59디옵터라고 가정을 하면 원시는 좀 굴절력 값이 부족한 뭐 57디옵터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굴절력이 정시보다 좀 부족하다 보니까 쭉 밀렸는데 정시화하기 위해서는, 정시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되잖아요. 플러스 2디옵터로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59디옵터로 돼서 망막의 결상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비정시 교정 원리인데, 기본적으로 난시 같은 경우에는 각 경선마다 굴절력 값이 다르대요. 뭐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될 수가 있어요. 그 종류도 후에 난시를 이제 다시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은
굴절력 값이 57디옵터다. 근데 이쪽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 같은 경우에는 61디옵터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양쪽 방향의 굴절력이 다른, 그죠? 이러한 눈을 갖다가 난시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각 방향마다 필요로 하는 굴절력 값이 다르잖아요. 정시화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마이너스 2디옵터가 필요할 테고, 여기에는 정시하기 위해 얼마가 필요할까요? 59로 만들기 위해서는 플러스 2디옵터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각 경선마다 필요로 하는 굴절력 값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각 경선마다 다른 굴절력 값을 갖는 렌즈를 이용을 해서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렌즈가 바로 토릭 렌즈예요. 토릭 렌즈. 그래서 난시를 교정을 할 때는 이제 토릭 렌즈로 처방을 하는데, 앞에 원주 렌즈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토릭 렌즈의 일종이에요. 원주 렌즈는 각 경선의 굴절력 값이 다른데 두 경선 중에서 하나가 굴절력 값이 0인 그런 렌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하나는 굴절력이 0인데 하나만 굴절력을 가진, 반대로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쨌든 간에 한쪽 방향의 굴절력 값이 이제 0인 렌즈를 원주 렌즈라고 하는데, 이렇게 또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이제 렌즈들로 처방을 한다. 실제 원주 렌즈도 각 경선마다 굴절력 값이 다르기 때문에 토릭 렌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시 같은 경우에는 각 경선마다 필요로 하는 굴절력 값이 다르고, 다른 이제 필요로 하는 굴절력 값을 갖는 그러한 렌즈, 토릭 렌즈로 이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근시 같은 경우에는 원점이 눈 앞 유황거리라더라. 원시 같은 경우에는 원점이 눈 뒤 유황거리라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난시 같은 경우에는 원점이 어디일까요? 그러면 난시. 자, 난시는 원점이 없어요. 왜냐면은 근시나 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 초점이라는 게 어쨌든 매치잖아요. 그 위치가 망막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근데 난시는 초점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원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점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시의 원점은 없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정시를 기준으로 해서 비정시인 근시, 원시, 난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교정 원리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